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월세 난민 원인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 금리 플러스 전세 제도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인수위가 손댄다는 임대차 3법이란 자, 잘 아실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 요게 핵심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월세 상한제 해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2 플러스 2죠. 2년 계약 플러스 2년 갱신 청구권. 자, 요게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전세값이 크게 뛰기도 했다. 자, 요런 내용이 있고 특히 전세 자금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를 감당 못해서 월세로 몰려서 월세 난민이 나오는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2년 플러스 2년 형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자, 이런 임대차 3법 살펴보기 전에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인데 임대차 3법 찬성한 양정숙 국회의원이겠죠. 강남 아파트 전세금 48% 올려받았다. 양아치죠, 양아치. 이런 게 양아치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전세금 올려받는 것은 당연한데 자, 임대차 3법 찬성해놓고 자기가 그 전세금을 올렸다. 이게 양아치죠, 이게.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전세금 상승 하락은 금리의 함수. 자, 이게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금리가 4%일 때, 그리고 3%일 때, 2%일 때, 자, 우리 이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일 때는 10억에 4% 곱하면 4천만 원. 환산하면 월 한 333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3%일 때, 자, 10억에 3% 하면 3천만 원. 자, 월세로 환산하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금리 2%일 때, 10억에 2% 하면 2천만 원. 자, 월 166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세금 상승 하락은 금리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금리에 따라서 똑같은 전세금이 그 의미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이자로 먹고 사는 게 그 전세라는 제도인데 자, 금리가 달라지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똑같이 10억 전세인데 월 333만 원이 월 166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리의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자, 최근 전세 계약 대폭 상승 원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금리 4%, 2년 전에 금리 4%였다. 자, 그런데 지금 금리 3%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한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2%, 1% 떨어질 거야. 자, 지금 별표한 지금 금리 3% 노란색 저 시점에서 자, 임대차 3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참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당초 10억 전세가 이자로 보면 한 4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지금 금리 3%일 때는 전세 10억이 아니라 전세 13억 정도 받아야 집주인이 손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3%일 때는 전세가 13억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까지는 좋은데 자, 임대차 그 3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제 4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 2년 후, 4년 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니 지금 4%에서 금리가 3%, 이제 2%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2%로 계산을 해야죠. 금리 2%라고 하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20억, 전세금 20억을 받아야지 지금 당초랑 똑같은 조건의 계약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계약을 원래는 13억에 계약을 하면 되겠으나 자, 20억까지 반영하다 보니 전세 계약 16억 이런 식으로 10억 전세가 갑자기 16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전세 계약 대폭 상승 원인은 임대차 3법이 맞습니다. 임대차 3법 플러스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기조, 자, 그 두 개가 합쳐서 전세금 폭증이라는 그런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게 팩트입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임대차 3법만 갖고 보면 전세 계약할 때 그 금액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임대차 3법 플러스 금리 하향 기조. 자, 금리 하향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주요 원인은 금리 하향 기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버리니까 지금 전세금이 폭등을 한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임대차 3법 실패 요인. 자, 코로나로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 나오는 시기이므로 전세가 몇 억씩 뛰는 분위기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4년 계약을 의미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전세 폭등은 당연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양아치들 전세 수억씩 올려서 계약해 버렸죠. 이거 얼마나 정말 얌체 같은 행동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제목에 있는 그 월세 난민 탄생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 두 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는 기사에 있듯이, 자, 전세가 올랐는데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자, 대출만 되면 전세가 당연히 싼데 대출이 안 되니까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생겨난 거죠. 자, 이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자, 1단계 전세 난민, 자, 월세 난민,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맞고,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그 난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단계 월세 난민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서 불안하죠. 금리가 올라서 불안하니까, 자, 인플레이션 이야기에 금리 계속 오를 것 같고, 금리 올라서 경매 넘어가는 집이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월세가 유리하죠. 전세 살다가 괜히 경매 넘어가서 돈 날라가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자, 모든 면에서 지금 월세가 유리한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발적으로 난민의 길을 택하는 거죠. 자, 2단계는 자발적 월세 난민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언론에서 난민 표현하는 것은 조금 왜곡된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에 있는 그 월세 난민, 요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 1단계 난민만 해당되고, 요게 얼마 전까지, 작년 가을까지 이런 일들이 많았었죠. 자, 최근 전세 시장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집주인 마음이고, 오른쪽이 현실입니다. 자, 집주인 마음은 지금 어떠냐? 지금 코로나 때로, 그대로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4%, 3%, 2% 그 떨어지는 그 분위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 마음은 지금 환상 속에 어떻게 보면 환각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오른쪽입니다. 현실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 자, 그래서 2년 전에 지금 코로나 한참 때 금리 3%였죠. 전세 13억.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4%죠. 4%. 자, 정상적인 계약을 하려면 전세가 10억으로 금액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지고 있죠. 호가가 지금 다 높아서. 자, 그리고 2년 후를 보면 자, 누가 봐도 6%, 8%입니다. 자, 2년 후에는 전세 5억으로 해야지 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세 상당수가 없어질 것 같고 월세로 하려고 하겠죠. 자, 이러한 지금 시장 분위기인데 정리를 좀 해보면 자, 3번 지금 전세 시장 분위기.
1번 집주인은 중개사 담합에 꿈을 꾸는 중.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금리가 내려가던 시절에 그 코로나 때를 회상하면서 아마 꿈에 지금 꿈을 꾸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2번 임대차 3법과 무관하게 전세가 떨어지는 여건입니다. 자, 3번 일부 고가 전세 계약이 진행되지만 4번 대다수가 소득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없다 하면 아마 상당수의 공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지나면 결국에는 전세가 좀 떨어지겠죠. 금리가 높은데 전세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자, 마지막 4번 인수위에게 바란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임대차 3법 개정해서 자, 임대차 3법 개정하니까 우와 진짜 전세 내리네. 자, 나쁜 놈들 임대차 3법 폐지하니까 우리 얼마나 잘했나. 자, 이런 평가를 받아 지지율 올리고 싶다면 자, 그 이전에 양아치들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것이니까 제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이미 임차인들 충격 다 받고 지금 제도 정착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그냥 냅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 이미 충격받을 거 다 받았다. 지금은 그 임대차 3법 폐지해봤자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자, 참고로 옛날에는 전세 1년 계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1년 계약해서 술 먹고 집에 가다가 노래 한번 했다고 집주인이 방빼하면 그 다음날 방빼는 자,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문제는 없고 자, 금리가 내려가는 그 상황이 오히려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4번 플러스 임대소득세 과세는 당연한 거죠. 임대소득세 과세,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임대소득세 과세는 꼭 당연한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는데 자,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기 전에 근로소득세부터 없애는 것이 맞다. 근로소득세 과세를 한다면 당연히 임대소득세 과세를 해야 된다. 자, 요 마지막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